반갑습니다. 유명화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나는 분명히 결혼해서 내 가정을 잘 꾸리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독립했는데 이상하게도 아직 부모님이나 배우자 눈치를 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요. 겉으로는 완벽한 어른이고 내 인생의 주인인 것 같은데 왜 마음 한구석은 늘 불안하고 누군가의 인정을 갈구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허구의 독립 상태에 빠졌다는 신호입니다. 몸은 어른이지만 마음은 여전히 부모의 울타리 안에 있는 아이인 상태인 거죠. 어린 시절 불안하고 위태로웠던 그런 의식에 꽁꽁 묶여 있는 건데요. 특히 어릴 때 부모님이 자주 싸우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자랐다면 한마디로 정서적 미아가 되어 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린 시절 이랬다면 겉으로는 독립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서적 결핍이 만든 가짜 자립일 수 있습니다. 이 허구의 독립이라는 덫에서 빠져나오기가 사실 굉장히 힘듭니다. 어릴 때 집안 분위기가 살얼음판 같이 팽팽한 긴장감으로 조마조마했을 거예요. 엄마 아빠 목소리가 커지면 이게 심장이 먼저 반응합니다. 또 싸우나 봐. 그리고 본능적으로 숨을 죽입니다. 조용히 들키지 않게, 최대한 눈에 띄지 않게. 이 환경에서 아이는 무의식적으로 배웁니다. 감정을 드러나면 위험해. 나는 세상에 의지할 사람이 없어. 혼자서 버텨야 해. 완전 생존 모드가 되는 거죠. 이것이 자존감을 키우는 자원이 되면 좋겠지만 사실은 두려움 위에 세워진 위험한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한 독립심입니다. 이것은 고립감을 키우기 때문에 겉으로는 완벽하고 빈틈이 없어 보이는데 내면에서는 아이가 벌벌 떨고 있는 거라서 엄청 취약한 고립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도 못하고 누가 도와주려고 해도 받지도 못합니다. 트라우마의 얼어붙기 상태인 거죠. 등 쪽 미주신경까지 기능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댓글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부모가 되어보니 오히려 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때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이제야 더 알 것 같아요. 맞습니다. 나이 들어 성인기를 살지만 내면은 아이 상태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모든 면에서 아이인 상태는 아닙니다. 전인적인 성장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어떤 면은 성장하고 어떤 면은 트라우마 사건으로 성장이 잠시 멈춰 있는 거죠. 우리는 어른이잖아요. 그러니 저마다 자기 삶에서 깨달음이 있습니다. 허구의 독립이란 말은 독립한 척 하는 겁니다. 겉으로는 스스로 서 있는 것 같지만 이제 속으로는 여전히 누군가의 온기를 절실히 필요로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내면의 취약성을 직면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직면하면 그 아픔이 고통으로 느껴지거든요. 아픔을 느끼면 마치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보지 않으려고 회피합니다. 직면하는 대신에 그 에너지를 못 본 척 하는 거죠. 마치 없었던 일로 하기 위해서 알아차리기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릴 때 했던 방법으로 버티고 또 버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겪는 사람들은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괜찮아요. 혼자 할게요. 제가 다 할 수 있어요. 이런 말을 습관처럼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요. 정말 혼자서 다 해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속에서는 늘 이렇게 외치고 있죠. 누가 나 좀 도와줘요. 누가 내 사정 좀 알아주세요.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도와주세요. 절 좀 안아주세요. 여러분,
어린 시절의 기억을 조금만 떠올려 보세요. 집안에서 부모님이 싸울 때 우리는 어디에 있었나요? 대부분의 아이는 그때 부모님을 사이좋게 하기 위한 중재자가 되거나 아니면 울고 있는 어머니를 위로하는 이제 구원자가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엄마를 울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뭔가 노력을 하고 이제 아빠한테는 그만하라고 뭔가 내가 마치 그 일을 중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면서 부모님의 삶을 판단 평가합니다. 그렇게 나도 모르게 어린 나이에 부모 사이에서 감정의 균형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시절이 지나도 그 역할이 몸에 배어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누군가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는 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자기 감정을 알아차리는 것은 늘 뒤로 미루죠. 커서도 똑같아요. 연애를 할 때 그리고 결혼을 해도 늘 상대방의 기분을 먼저 살피고 나 자신은 뒤로 미루죠. 내가 너무 의지하면 상대가 부담스러워하는 줄 알고 내 마음의 어려움들을 또 숨깁니다. 이제 그 결과 밖에서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완벽한 어른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데 이제 사적인 관계에서는 감정이 폭발하거나 차단하거나 이게 극단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하죠. 이 사람들은 이제 사랑을 원하지만 동시에 이제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의존하는 것을 위험하다라고 인식되어 있어요. 각인되어 있는 거죠. 어릴 때 봤던 그 사랑은 부모님의 그 싸움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늘 불안이었죠. 그래서 무의식이 이렇게 작동합니다. 가까워지면 언젠간 깨질 거야. 사랑은 결국 나를 상처 입히는 거야. 그래서 아이 때는 애어른, 어른이 돼서는 어른 아이가 됩니다. 밖에서는 어른처럼 냉정하고 책임감 있지만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는 갑자기 이제 감정이 폭주하고 의심하고 때로는 또 의존이 있기 때문에 매달리기도 하죠. 사회에 나가서는 세상 나이스한데 연인 앞에서 초등학생 같은 그런 경우도 많다고 이제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그거는 여러분이 약해서가 아니라 그만큼 사랑을 갈망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안전하게 기대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죠. 허구의 독립의 치명적인 특징 3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구체적으로 짚어볼게요. 정서적으로 길을 잃은 사람의 가짜 중립인 허구의 독립 상태인 사람에게는 치명적인 3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누군가가 도와주겠다고 하면 불편해해요. 나를 무능하게 볼까봐 두렵고 부탁했다가 실망할까봐 더 무섭고 그래서 끝까지 혼자 합니다. 이제 결국 지쳐서 무너지죠. 둘째, 감정을 억제하다 폭발합니다. 괜찮아요가 입버릇이지만 사실은 괜찮지 않죠. 참고 억누르고 억압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사소한 말 한마디에 폭발하죠. 그러면서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참았는 줄 알아? 하지만 상대는 모르죠. 그동안 표현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상대는 괜찮은 것으로 보았을 거예요. 사람들에게 독심술이 있는 건 아니니까 우리의 억압을 알 수는 없죠. 셋째, 가까운 관계일수록 불안정하게 감정이 오락가락합니다. 가장 믿고 싶은 사람에게 가장 불안하게 행동을 하죠. 집착했다가 확인했다가 의심했다가 그렇게 감정이 또 왔다 갔다 기복이 있습니다. 연인 관계에서 이러면 결국 상대가 지쳐버리죠. 이제 이렇게 헤어지면 이제 내가 왜 그랬지 하면서 이제 발등을 찢습니다. 건강한 관계는 사람들과 서로 의존하며 유대감을 가지면서 사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이렇게 스스로 존재합니다. 의존과 자립이 동시에 기능하는 거죠.
관계 속에서 건강하게 자신을 표현하는 것이 힘든 것은 타인과 외부 환경에 맞추느라고 자신에게 뭐가 필요한지, 내가 원하는 게 뭔지 그런 것들을 잘 인식하기도 어렵고 그런 욕구를 또 억압합니다. 이제 이것이 쌓이면 이제 어느 순간 반대로 작용이 일어나요. 억눌렀던 힘이 순식간에 이제 폭발하는 거죠. 이것을 억눌린 의존의 반동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람들과 유대감으로 관계하면서 나 자신의 욕구를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것. 이것을 관계 속 자립이라고 하는데요. 첫째는 내 상태를 알아차립니다. 신체 차원의 감각은 어떤지, 정서 차원의 감정은 어떤지, 정신 차원에서 어떤 인식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을 해보세요. 아, 내가 지금 힘들구나. 휴식이 필요하네. 난 좀 혼자 있는 시간이 중요해. 뭐 이렇게 나의 어떤 감각, 나의 어떤 에너지 상태 이런 것들을 알아차리고 실제 이제 말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관계 속에서 어떤 어려움들이 있다면 아, 그때 내가 그 말을 좀 서운하게 들었구나. 아니면 아, 그 사람에게 부모를 투사했나? 내가 무엇을 기대했지? 내가 기대한 그것이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였나? 이렇게 소리를 내서 간단한 것부터 말을 한번 해보세요. 억누르는 게 아니라 소리내어 말을 해봅니다. 사회성 발달에 기능하는 배쪽 미주신경이 활성화되면서 기분이 풀립니다. 표현해도 괜찮다는 신호를 뇌 신경에 계속 보내는 훈련입니다. 스스로에게 실제 해야 신경 가소성이 기능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해보세요. 두 번째는 부탁을 연습해 보세요. 부탁할 일이 있으면 미리 시뮬레이션을 해봐도 좋습니다. 오늘 이것 좀 도와줄래? 작은 것부터 시도해 보세요. 연습하는 겁니다. 그 작은 부탁이 쌓이면 관계 속에서 안전하게 서로 의존하면서 결속감과 유대감을 익히게 되는 거죠. 익숙해지면 이제 의견도 내보세요. 내가 보는 관점은 이렇습니다. 제 견해는 이런데요 하면서 내 의사를 표현하는 거죠. 세 번째는 혼자 있을 때 나를 돌보는 연습입니다. 나 자신과의 연결인데요. 타인과의 연결은 나 자신과 연결해서 시작합니다. 자립이란 자기 연결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타인과 연결을 해야 상호 의존 관계 속에서 자립된 그런 상태에 우리가 머물 수 있습니다. 거대한 것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에서 글을 쓰거나 산책을 하면서 이렇게 나 자신하고의 관계를 알아차림하는 거죠. 불안이나 공포 등의 반복적인 감정이 있다면 알아차림으로 흘려보내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게 곧 관계 속에서 자립하는 내면의 힘을 키우는 일입니다. 여러분, 내면의 힘이 없어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겉으로 독립적으로 보이는 가짜 독립, 즉 허구의 독립은 상처받은 영혼의 생존 전략이기도 합니다. 어린 시절 다르게 살 수 없었던 나 자신을 한번 만나보세요. 어릴 때는 부모에게 의존해야 생존합니다. 부모님의 안전지대여야 했지만 그러지 못했던 환경 속에서 아이였던 우리는 다르게 살 수 없었어요. 내면 아이 손을 잡고 그 트라우마 공간에서 내면 아이를 좀 데리고 나오는 그런 관상법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부모님과 그 힘들었던 환경에게 말을 해보세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의 부모님, 그리고 그때 힘들었던 어떤 상황을 상상하시면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어머니, 아버지, 제가 다르게 살 수 없는 것처럼 당신도 다르게 살 수 없었다는 것을
이제 봅니다. 저는 당신과 힘들었던 모든 것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원으로 삼아 잘 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성인인 나로서 말을 합니다. 진짜 어른으로 재탄생하는 거죠. 스스로 내 삶에 서서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필요한 것들을 주고받으며 살 힘을 스스로 알아차립니다. 내 것이 아닌 책임은 내려놓고 그동안 혼자 감내하려고 했던 것들을 제자리로 돌려놓습니다. 균형 잡힌 어른으로 성장하는 길입니다. 이러한 주제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대체로 부모의 기대에 맞추느라 나 자신을 놓친 적이 있을 겁니다. 어쩌면 애어른으로 살았을 거예요. 부모 손이 안 가는 무척 독립적인 아이였을 겁니다. 독립적인 척 하느라고 많이 힘드셨죠? 사실 힘들어 하고 외치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산 것은 우리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환경에 맞게 살았고 지금도 그렇게 사는 것이 이미 습관이 되어서 그런 것이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해보는 거예요. 이제 우리 삶은 부모의 갈등 속에서 만들어진 아이의 생존 전략이 아니라 어른으로서 관계와 환경을 인식하고 적절한 선택을 하는 겁니다. 선택을 잘못해서 결과가 못마땅해도 그 실수에서 뭔가를 배워서 이제 자원으로 삼으면 됩니다. 잘 안 된다고 자신에게 이제 야박하게 하지 마세요.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남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허구의 독립을 내려놓는 것은 약해지는 게 아니에요. 진짜 관계가 시작되는 순간이고 진짜로 건강하게 사는 법을 배우는 거죠. 우리가 어릴 때 부모의 그림자 속에서 속수무책으로 갈 길을 잃었잖아요. 그것이 치유되지 않은 채 어른이 되어 이제는 내 그림자가 되었는데요. 어른으로서 그 그림자가 성장의 자원이라는 것을 인식해 봅니다. 아이는 그림자만 보이기 때문에 무서워하지만 어른은 그림자를 만드는 빛까지 함께 보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빛과 어둠을 동시에 보는 어른은 전체를 이끄는 힘도 인식합니다. 아픔과 두려움, 불안도 있지만 그 속에 사랑이 깃들어 있음도 함께 보는 거죠. 이렇게 전체를 인식하는 것으로 관계 속에서 서로 의존하면서 동시에 스스로 삶에 서는 힘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적으로 숙성되는 어른이 되는 거죠. 그냥 중력감으로 늙는 것과 완전히 다른 성인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들으면서 마음이 조금 울컥했나요? 아니면 괜찮다는 느낌이 드십니까? 예, 모두 이제 회복이 시작되는 신호입니다. 우리 모두 조금씩 허구의 독립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자립된 진짜 나로 사는 법을 배워가면 됩니다. 오늘도 잘 살아가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자, 이번 영상 마음에 드셨으면 똑같은 이슈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게끔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많은 분들이 보시고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기는 마음의 집, 여러분의 따뜻한 쉼터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